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통장입니다. 사진 통장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뜸들였더니 그걸 못 참아서 그 얘기를 안 해. 오늘도 저는 변함없이 송보입니다. 전 시간에는 아사히 플렉스 2B 모델을 했죠. 전 세계 최초로 퀵 리턴 미러를 채용했던 회사. 뭐 나중에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건 아니고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2B 모델 퀵 리턴 미러를 채용한 거고, 오늘은 1957년도에 만들어진 이제 펜탁스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57년도부터. 그래서 모델명이 아사히 펜탁스 오리지널 또는 AP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써요. 어떤 데서는 AP라는 모델명 쓰기 이제 아사히 펜탁스 약자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사히 펜탁스에서 첫 번째 그 브랜드를 쓴 첫 번째 모델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이라고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영미권에서 펜탁스 오리지널을 보통에 이제 AP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쓰고요. 네. 근데 이제 문헌 쪽에 보면은 이제 오리지널이라고들 많이들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5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펜탁스사 최초의 펜타프리즘이 채용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본에서 펜타프리즘을 채용한 첫 번째 모델은 미란다 광항에서 만든 미란다 T 모델이에요. 그건 54년도였고,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은 이제 1949년도에 콘탁스 S라는 모델에서 펜타프리즘을 채용했죠. 하지만 아사히 펜탁스사에서 최초로 펜타프리즘을 채용한 모델은 이 모델이다. 57년도에 이 모델이다. 사실상 SLR 지금 카메라의 구조의 선조격인 거죠. 사실상.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같이 나왔던 거는 여기 보면은 55mm죠. 네. 타쿠마 55mm. 밝기가 특이하죠. 2.2. 그래도 꽤 밝은 편이지 않나요? 2.2. 그 전에 아사히 플렉스에서는 3.5였죠. 네. 점점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렌즈가. 근데 2.0도 아니고 2.2. 왜 그랬을까요? 이 개방 조리개는 어떤 수치적으로 공식화돼서 가는 공비수를 그걸로 가는 건 아니고요. 개방은 이제 만들기 나름이에요. 개방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네. 2.2로 만들었을 거고요. 그다음 셔터 속도는 1초에서 500분의 1초까지. 근데 이쪽 셔터 버튼을 조작할 수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죠. 앞에 게 이제 저속 셔터 부분이고 뒤에 게 이제 고속 셔터 부분을 조작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B 모델에서는 이 레버가 없었죠. 이게 돌려감는 식이었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와인딩 레버가 채용이 돼요. 와인딩 레버가 채용되고 리와인딩 레버도 채용이 된다. 이렇게 요것들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뭐냐면 아사히 플렉스 쪽에서는 M37 스크류 마운트였잖아요. 네. 여기에 와서는 이제 M42 프랙티카 마운트 42 스크류 마운트, 그러니까 나사식 마운트가 채용이 된다. 이 당시에 M42는 1949년도인가? 언제 이제 프랙티카 쪽에서 만들어져 갖고 프랙티카 마운트라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채용했던 마운트예요. 콘탁스에서도 채용을 했었고 프랙티카 당연히 채용을 했었고, 그래서 이 요즘의 예전 렌즈들에서 나사식의 렌즈, 이제 우리가 스크류 타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크류 M42 스크류 타입 렌즈들은 지금도 오프라인 상에서 굉장히 잘 팔리죠. 많이 보이는 마운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M42다 그러면 이 나사식으로 된 거는 어떤 카메라에도 맞았다라는 얘기예요. M41을 채용한 마운트에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바이오닌 마운트가 되면서 니콘은 니콘 것밖에 안 맞죠. 캐논은 캐논 것밖에 안 맞죠. 그죠? 그런데 이 M42 마운트는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공동적으로 취했던 마운트다. 그래서 아사히 펜탁스에도 뭐 다른 회사의 M42 마운트는 같이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렌즈 같은 게 표준이 있다는 거는. 그래갖고, 렌즈 마운트에 표준이 있는 건 확실히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라이카는 M39에서 54년도에 바이오니 M3에서 바이오니 마운트로 변환을 하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갖고 근데 이 당시에 왜 바이오니 마운트로 안 했느냐? 글쎄요. 그때 고민을 했대요, 사실은. 네. K 마운트가 75년도에 만들어지는데 고민을 했는데 당시에 펜탁스사에서 볼 때는 굉장히 대중적이었던 M42 마운트를 대중 같이 가는 방향으로 택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는 펜탁스라는 회사의 모토가 있어요. 그냥 슬로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회사마다. 펜탁스는 이제 굉장히 고급 브랜드라는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대중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좀 작고 가볍고. 예전에 그 펜탁스 진짜 조그만한 카메라 그렇죠. 있었는데. 작고 가볍고 또 하나는 편하게 쉽게 쓸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 가 슬로건이에요. 근데 이제 작고 가볍고는 이제 70년도 초반에 올림푸스에서 OM12가 나오면서 그 작고 가벼운 게 완전히 이기기 힘든 수준이 같죠. 그래서 부랴부랴 만들어낸 게 이제 M 시리즈거든요. 76년도에 MX가 나오면서 작고 가벼운 거 쪽으로 다시 이제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57년도에 만들어진 이 아사히 펜탁스라는 이제 브랜드명이 나오는 거죠. 아사히 광학에서. 이게 나오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오리지널 카메라다. 이 카메라가. 그래서 이 카메라는 펜탁스사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축을 갖는다. 펜타프리즘이 처음으로 채용된 이 아사히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카메라도 꽤나 많이 팔렸던 카메라. 일본 카메라의 뭐 기원비적 카메라라고 사실 저는 보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 딱 보시면 요 디자인이 요 구조가 지금도 별로 편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일본 카메라에 그냥 시조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에 거의 뭐 기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 지금이야 미러리스로 열심히 변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게 그냥 카메라. 이렇게 시작이 카메라구나. 이게 이란 리플렉스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걸 못 만든 게 아니라 잘 만들었는데 그 니콘의 기념비적인 카메라인 니콘 F보다 이게 2년 먼저 나왔거든요. 니콘 F가 59년도에 만들어지죠. 얘가 2년 먼저 빠르죠. 사실상 그러면 니콘 F가 짝퉁인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이고 니콘 F가 기계적인 성능이 좋다 뭐 이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얘가 먼저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카메라는 퀵 리턴 미러가 당연히 장착돼 있어요. 그건 이제 2B 모델에서 이미 만들어졌고 54년도에 당연히 펜타프리즘이 달려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요 크랭크 레버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기능이 다 있어야지. SLR 카메라라는 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이콘을 만들어 준 거죠. 요 정도는 만들어 줘야지 이제 카메라로서 독일 카메라에 뒤지지 않는 일본식 카메라를 만들 수 있다는 이제 일본의 약간 자부심 같은 카메라였던 거죠, 이게. 사실은 아사히 쪽에서 일본 카메라사에서 보면 아사히 전 시간에도 했던 얘기들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아사히 쪽에서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 쪽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예전에도 누누이 얘기했던 거지만 1954년도에 라이카에서 M3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일본에 있는 카메라 메이커에서 거리계 연도식 카메라 그 당시에 이제 SP라는 모델도 이제 그 후에 54년, 57년도가 나오는 건데 니콘에 해드렸던 거 그것도 나왔지만은 이거 이러다가는 못 넘어갈 것 같다 M3를.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캐논, 니콘, 그 미놀타 그 당시 뭐 미놀타라든가 이런 메이저 브랜드에서 부랴부랴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 쪽으로 차별화를 시작한 거예요. 급선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M3가 나옴으로써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줬던 게 아사히 펜탁스사였고 그 중에서 일본 아사히사에서
펜타프리즘을 또 하나 채용한 이 모델이 디자인, 근데 나 일본 카메라들을 이렇게 보면 또 지금 약간 얘기가 또 빗나가고 있는데, 뭐 일본 우리는 항상 그 특성인데 이 얘기다 저 얘기도 하다가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카메라의 변천사들을 이렇게 보면 난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애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이렇게 변하는 게 없어요. 그건 뭐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변화들이 사실은 나와줘야 돼요, 카메라가. 근데 디자인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들이 나오질 않아요. 이때 획기적인 변화가 나왔던 이유는 딱 한 개죠. 둘 다 패전국인데 둘 다 전범국이어가지고. 아, 일본하고 독일. 네, 둘 다 전범국이어서 둘 다 광학 기술을 비싸게 팔아주고 먹을 그런 물건을 못 만드는 시대에서 미국이 만들 수 있고 미국에다 팔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누가 더 잘 만드나 나라끼리 경쟁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라이카에서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를 만들고 롤라이에서 이암 리플렉스 카메라를 너무 잘 만들어요. 워낙 기계적인 그 기계 공작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미국에서 계속 수입이 들어오면서 일본이 조금씩 발전을 하는데 일본은 아직 그 수준이 안 달았으니까. 그럼요. 차별화를 해야겠다. 이대로 절대 못 따라가겠다고. 죽으라고 카피하고 죽으라고 노력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네. 싸게 만들어도 못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을 했겠죠. 위기가 왔으니까 방향을 그렇죠. 전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펜탁스에서 아까도 바이오넷 마운트를 왜 안 썼을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 M42 마운트가 1940년도 후반부터 1960년도까지 생산을 했던 마운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중화가 됐던 마운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보통의 이제 그 메이커들, 우리가 얘기하면 알아들을 만한 메이커들이 전부 다 이제 바이오닛 마운트들로 바꾸는 시점이 됐죠. 70년대 거의 다 바뀌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M42 스크류 마운트를 썼던 아사히 펜탁스 최초의 펜타프리즘이 달린 카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FP 접점하고 X 접점 같이 있죠. 네. 펜탁스는 항상 같이 넣어주는 경향이 있고요. 이 시대 때 제대로 살아남은 카메라 회사, 그리고 나중에 70년대 때 제대로 살아남은 회사들이 발전하고 지금도 생존해 있다. 그런 거죠. 근데 펜탁스라는 브랜드는 있지만 이제 회사가 저시가도 얘기했지만 호야로 넘어갔다가 호야에서 다시 리코로 넘어가 있고 지금은 그런 거에서는 이제 지금의 사실은 펜탁스다 그러면은 영향력은 예전만큼 크진 않다. 하지만 이제 펜탁스를 빼놓고 이런 리플렉스 카메라를 얘기할 수는 없다. 이 얘기 이제 제가 계속 6, 7회 거쳐서 얘기해드릴 건데 그런 부분이 것 같아요. 펜탁스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딱 선언을 했거든요. 지금은 또 이제 미러리스가 대세로 가는 시대인데. 그거는 사진 찍는 도구가 아니다. 사진가를 기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원류를 아직도 잊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가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걸 포기해서 되겠냐. 재밌는 회사인데 또 그런 또 하나의 고집도 사실은 필요한데 그 고집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주가를 보면 보이는데.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미러리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도를 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예전에 RF에서 SLR로 넘어가듯이 지금은 이제 SLR에서 미러리스가 주도하는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핸드폰이 더 주도를 하거나 또 다른 매체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봐오고 이제 결론적인 얘기죠. 지금에 와서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네요. 오늘에 살펴봤던 카메라는 1957년도 펜탁스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온 첫 번째 카메라 아사히 펜탁스 AP 또는 오리지널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